개천에서 난 유홍의 등용문, 흙수저들의 희망으로 통하는 시험이 있었죠. 바로 사법시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숱한 성공 신화를 낳기도 했던 이 사법시험이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실시되는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제 마지막 시험 시작이 됐습니다. 나흘 동안 실시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인 거죠? 이제 이번 시험으로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죠? 시험이? 예, 59회 동안 이게 치러졌는데 오늘로써 이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50명을 뽑죠. 네, 50년 동안 합격 인원들은 계속 많이 바뀌고 변동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뽑는 인원은 50명밖에 안 돼요. 좀 적은 수 아닌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40명이 많다고 그랬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갑자기 집권하면서 이게 그 사법시험 합격자를 조금 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국민들 말을 잘 안 듣더라. 그래가지고 300명으로 한꺼번에 팍 늘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변호사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문민 대통령 지나오면서 무려 1000명 가까이까지 늘렸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에서 1년에 한 1500명 합격하니까 사법시험 숫자를 줄여야 한다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오다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면서 1차 시험은 아예 없었습니다. 1차 시험을 한번 합격하면 그 해와 다음 해에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데 작년에 1차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작년에 합격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 190 몇 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2차에 응시하고 그중에 50명을 뽑는 것으로서 59년간에 걸친 사법시험은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아주 멋진 그랜드 클로징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 변호사님께서 시험 치른 지는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제가 83년에 합격했으니까 올해가 얼마죠? 한 34년 지났네요. 혹시 그때 시험 치러 갈 당시의 느낌이나 그런 소감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험 보는 사람들의 느낌 어떨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제 기분부터 그때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이게요 좀 묘한 게 시험 치러 가는데 주위에 대학 동기가 많으면 별로 긴장이 안 됩니다. 다 떨어진 사람들이니까 나도 떨어지고 너도 떨어졌고 소풍 가는 듯한 느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이게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은 이 초조해집니다, 이게. 그렇죠. 내 친구들은 다 되는데 나만 이렇게 그래서 전쟁터 가는 느낌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2차 시험 치는 분들은 아마 이런 심정일 겁니다. 작년까지 한번 떨어져도 다시 한번 기회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사법시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하지만 로또적 성격도 좀 있거든요. 이게 사법시험 공부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 그리고 공부를 특별히 했던 분야 그 시험 문제 2문제는 3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나오면 합격할 수 있고 전혀 모르는 분야 나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그래 쉽게 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근데 이번에 떨어지면은 이제 형편이 되는 분은 로스쿨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번에 떨어진 분 중에 로스쿨 갈 형편이 안 되면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고시 도전을 그만둬야 되니까 아주 좀 착잡한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원래는 점진적인 폐지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결정적인 지금 계기가 됐던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9월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시험법이 그 부칙 조항은 그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법시험이 치러지고 이제 폐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반발은요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오늘도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영상 일단 보시죠. 사법시험은 57년간 단 한 번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을 정도로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외면한다면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나쁜 정권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개천에서 용나고 또 사회적으로 등용할 수 있는 사다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랬던 인물들이 많죠. 유명한 인물들. 몇 분 소개를 해 주시죠.
대통령만 봐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빠르죠. 네. 10회로 나왔고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전부 다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네. 그러한 정치인들이고 지금 그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다 사법고시 출신들, 굉장히 네. 그 법조인 출신들이 지금 정치권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종의 사실 그 어떤 신분 상승을 네. 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의 네. 사다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시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오늘 또 보면 오늘 시험 치는 분 중에도 41살 먹은 분도 오늘 시험을 보던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것은 네. 또 있죠. 로스쿨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워낙 학비가 비싸고 장학금을 네. 받는다는 또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또 사법시험 출신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꼽은 공통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흑수저죠. 흑수저들로 말 그대로, 예. 구성된 지금 정치인, 사법시험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 내려와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사실 거의 이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나오는 사법고시를 위해서 이제 대응사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 잠이 올까봐 방에 물을 뿌려가면서 공부를 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이제 일화들 얘기하고 성공신화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사법시험을 통해서 신문 상승이 되고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또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네. 그런 루트들을 많이들 겪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절에서 이렇게 물 뿌려가면서 공부했다는데 여 변호사님은 뭐 뿌려가면서 공부하셨습니까? 전 돈 뿌려가면 했는지 네. 그건 아니고요. 저기 그 대학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하고 공부하셨군요. 별 에피소드는 없는데 저희 친구들 보면요. 네네.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사찰 많이 가고요. 그다음 경기도 산곡이라든가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시생들이 모여서 네. 그 사실 공부한 데가 노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 가면요. 40 몇 세부터 네. 아까 그 41세도 있다는데 20 몇 세까지 전부 다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는데요. 네. 그런 데 가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는데 네. 나머지는 거의 매일 축구하고 네. 그다음 닭서리하고 이래가지고 시험이 점점 늦게 하게 가는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시원도 가고 이제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인데 저희 집에서 고시생들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서 네. 하숙을 했었거든요. 네. 70년대만 해도 저희 집에 한 7, 8명씩은 꼬박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시생들끼리 같이 이제 인근 또 다른 사찰에 있는 그런 고시생들과 팀 짜가지고 운동 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같이 개울 같은 데서 잠을 쫓기 위해서 밤에도 이 등목 같은 거 이런 네. 것도 그때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합격해가지고 그 시절에 합격했던 분들 중에 불교 신자들이 좀 많죠. 그렇군요. 혹시 소종섭 국장님 어머니가 하시던 그 하숙집에서 많이 합격하셨나요? 많이 합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장관된 분도 있고 부장판사 이런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네. 절에 시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20세부터 4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저씨급 아닙니까? 네네. 그래 이제 제가 싫어한데요. 어느 분이 20대 때 들어가가지고 네. 밥 먹다가 이 아저씨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네. 근데 그 40대 아저씨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가 형씨 그러더래요. 예, 예. 그래 20대도 그분 보고 형씨 그랬다가 네. 나중에 화장실 뒤에서 혼이 났다는 이야기가 20대가 40대에게 그러니까 부르는 그 뭐로 불러야 몰라가지고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형씨 그러길래 예 그렇게 했답니다. 좀 세속적인 질문이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 변호사님께. 네. 이 과거에 예전에 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면 소위 말하는 마담 뚜라는 분들이 와서 연락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이런다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저기 대학교 4학년 때 이게 연애를 안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약속한 바람에 마담 뚜가 저한테 오지도 안 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TV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은 있죠. 아주 순수한 만남. 네. 그리고 그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등록문이라 그러셨는데 네. 그건 일부에 해당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평범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결혼합니다. 이거 보고 믿지 마십시오. 네.